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채널 보험원 일기집 유영원장입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요, 조금 이제 엄숙하면서 불편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망보험, 사망보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사망보험은 생각하기 싫죠. 얘기하기도 싫지만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망보장을 어떻게 제대로 준비하는지, 사망보장의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사망보험의 핵심은 무엇인지. 자, 오늘 같이 하실 분 윤쌤 같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네, 진행을 우리 윤쌤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네, 윤쌤 한번 여쭤보시면 제가 열심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네네네. 가족들이 있다 보면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는 네.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주변 네네. 분들도 그렇고 진짜 사망보험금을 꼭 들어야 될까요? 사망보험이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망보장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어떤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한 거, 이 저축이나 투자가 아니라 뭔가 지키기 위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념만 본질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왜 사망보험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아마 납득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제 표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은 드려볼 거예요.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준비하는 민영보험에서 보장하는 영역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위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갈수록 위험이 낮은 거서부터 높은 거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비용이 낮은 거부터 이제 높은 거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비용이 낮고 위험이 낮은 감기, 입영, 가벼운 화상서부터 이제 점점 위험이 높아지고 비용도 중간 정도 들어요, 여러분들. 중장기 입원이라든지 중대한 화상, 뭐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중기암까지 오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맨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이 뭐죠? 이제 위험도 높고 비용도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기암, 시한부 판정, 고도장애, 사망 이렇게까지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불편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슬프고 가장 큰 위험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고도장애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망은 그 순간 끝나서 뒤에 이제 경제적으로 필요한 지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도장애에 비해서는 일단락 내지만 고도장애는 계속 경제활동도 안 되고 여러분들 계속 돈이 나가는 겁니다. 이제 결론은 뭐냐. 보험은 내가 큰 위험에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그 네모를 쳤는데 이렇게 위험도 높고 비용이 높은 부분은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감당이 되시나요? 저는 안 돼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윤쌤?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제가 녹색으로 이제 그 네모칸을 쳤는데 이거는 이제 중간 정도예요. 위험도 중간이고 비용도 중간. 그래서 한 1, 2천 정도 돈이 드는 건데 이게 애매모호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암에 주로 뭐 걸리거나. 네, 그런 거죠. 이게 왜 애매모호하다냐면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의료비로 한 1, 2천 정도 나가는데 요거는 없어도 내 저축력에서 해결이 된다. 그리고 남의 힘을 안 빌려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부담되는 금액이기도 해요. 자, 맨 마지막은 빈도는 많아요. 그죠? 위험도 낮고 비용이 적은 건데 이건 심지어 사람들은 남의 힘을 안 빌려도 돼. 보험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필요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보험을 준비하는 데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뭐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위험부터 준비하셔라. 이렇게 순서가 1, 2, 3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망보험을 왜 준비가 필요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사망이라는 주제는 불편한 주제지만 진짜 사망에 대비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가장 큰 위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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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용쌤, 네, 네. 그 제가 죽는 것도 네. 사고로 죽든지 네.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네. 보험에서도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한 종류도 다 구분이 되나요? 그렇죠. 이거 너무나 좋으신 질문인데요. 네. 이 보험에서 이게 보장을 해주는 사망의 영역이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아시는 분, 일반 소비자분들, 보험업에 계신 분들 말고 일반 고객분들, 소비자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90%는 모른다고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런 광고 보셨을 겁니다. 자, 무슨 광고냐? 자, 대중교통을 타고 가시다가 휴일날, 빨간 날 잘못되시면 사망보험금 5억 드립니다.
지금 가입하세요. 보험료 10,000원. 5억 주는데 10,000원 내는 거 너무 저렴하잖아요. 그죠? 네, 많이 많이. 근데 확률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거의 많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많지는 아마 않고. 0.1%도 안 될 거예요. 자, 뒤에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보험에서는 사망의 종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표를 갖고 왔어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명보험사라는 데서는 일반 사망보험, 재해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고요. 손해보험사에서는 뭐다 여러분들? 질병사망을 보장해주는 보험과 상해사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4가지예요. 일반이냐, 재해냐, 질병이냐, 상해사망이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큰 범주의 사망을 보장해주는 것은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보험금입니다. 자, 이유 불문이에요.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 네. 자, 사망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원인을 계속 따지고 보험금을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만일에 일반 사망보험금, 생명보험사 일반 사망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100% 지급하게 돼 있어요. 결과만 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사망이라는 걸 또 다루고 있어요. 자, 재해는 간단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의 사고예요. 외부에서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우연성과 외래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사망보험, 즉 질병이 원인일 때 다루는 사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해사망이 있는데 여기 재해랑 좀 달라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예요. 그거에 인해서 이제 사망을 하는 경우인데 요거는 아까 재해 사망의 우연성과 외래성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더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뭐냐? 급격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 외래성이 들어가는데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놨죠. 급격성이라는 얘기는 돌발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연성이라는 얘기는 예측할 수 없어야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다? 외래성은 당연히 외부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건 상해사망으로 네, 상해사망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 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사망보험금이 네. 뭐 일반 사망인지 상해사망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저그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을 뭐 3억, 5억 갖고 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해당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물론 이제 뒤에 이제 통계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 그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럼 보험에서 얘기하는 재해란 뭐냐면 재해분류표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고요. 또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 나열된 이런 코드가 있고요. 또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서 제1군 감염병이 포함되면 이것도 재해로 분류가 돼요. 그게 열거주의 방식이고요. 상해는 좀 약간 달라요. 자, 이 3가지 키워드 말씀드려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다 인정이 돼야 되고요. 사고의 원인과 상해 결과 사이에 이 3가지 인과관계가 증명이 돼야지만 지급이 돼요. 상해 사망보험금은 받기가 힘들겠네요. 네, 그래서 분쟁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운전을 하다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상해 사고인데 이 보험사에서는 이분이 원래 심장이 좋지 않았지 않냐, 뇌 관련 질환이 있었지 않냐, 심장마비가 원인이다, 막 이렇게 막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네. 복잡해지는데 이제 결론은 요즘은 이제 재해 사망과 상해 사망이 범주가 비슷하다는 쪽으로 나오곤 있어요. 트렌드가.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상해가 재해보다는 조금 까다롭고 좀 작다라고 보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 이제 정론이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자, 등산을 하는데 입상 금지 팻말이 있어요. 네. 근데 들어가서 등산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런 경우 보시면 여러분들 재해 사망보험은 나오지만 상해 사망보험은 안 나와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윤선장 보세요. 이게 선박 승무원이나 어부가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요, 재해 사망보험 나오는데 상해 사망보험은 안 나와요. 왜? 이미 그죠? 직업적 특성, 위험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급격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 사망이 3가지 요인이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에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면 지급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나온다기보다도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네네네. 이제 구분을 확실히 좀 이해가 가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어떤 죽음의 네. 이런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네네네. 어떤 통계치가 좀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세요. 결국은 사망의 원인은 91.3%가 뭐다, 여러분들? 질병이에요. 그럼 90% 이상이 질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팁 드릴게요.
보험을 준비하실 때 상해나 재해가 붙은 꼭 사망이 아니더라도 이런 보험보다는 질병이 붙은 보험이 10배가 확률이 높고 10배가 보험료가 비싸다. 그래서 포커스를 상해나 재해 보험을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질병 쪽에 맞추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